구글 지도로 보면은 그냥 빈 공터 같아 보이는데 사실 이곳은 세계적인 건축가들의 디자인 실력을 뽐내는 전쟁터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설계를 진행한 이후에 프리츠커 상을 수상한 사례도 있을 만큼 안목 있는 기준으로 뛰어난 건축가를 매년 선정하는데요. 앞으로 핀터레스트나 아키데일리 이런 데만 뒤지지 마세요. 제 주변에 디자인 좀 한다는 친구들은 여기에서 영감 많이 얻더라고요. 계속 말하는 여기가 어디냐고요? 바로 영국 런던의 서펜타인 갤러리입니다. 얼마 전 한국인 최초로 매스스터디스의 조민석 건축가님이 2024 서펜타인 파빌리온을 설계하셨죠.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오늘은 서펜타인 파빌리온에 대한 간단한 역사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리고 2000년부터 2025년도까지 모든 서펜타인 디자인 갤러리의 사례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설계를 할 때 어디서 영감을 얻는지 이 영상에서 확실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갤러리는 영국 런던의 서펜타인 호수 옆에 위치해 있는데요. 호수의 이 이름을 따와서 갤러리 이름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뭐 예를 들면 한강공원 뭐 이런 거죠.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는 지금과 달리 처음 개장했을 당시 1970년도에는 찻집을 개조하여 만든 갤러리로서 규모도 작고 약간 외진 곳에 있어서 그렇게 인기가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람이 없는데 그냥 비워놓고 계속 운영을 하면은 계속 운영 손실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름에만 운영하는 어떤 효율적인 운영 방식을 채택했는데 이 갤러리만의 독특한 특징이 된 거죠. 그렇게 운영하던 중에 1991년에 갤러리 디렉터로 줄리아 페이튼 존스가 부임하게 되는데 그녀는 갤러리 홍보의 목적으로 전시 오픈의 디너 파티를 개최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대박인 게 영국의 다이애나 왕세자비가 참석한 거죠. 그걸로 막 뉴스가 나고 완전 뜨게 된 거죠. 그렇게 인기가 많아지면서 후원금이 점점 쌓이게 되면서 찻집의 작은 규모라고 했잖아요. 갤러리를 약간 확장하고 보수하는 그런 프로젝트들을 진행한 거예요. 그 일환으로 2000년도에 후원금 마련을 위한 야외 파티 장소를 즉 파빌리온을 자하디드 건축가에게 의뢰를 한 겁니다. 근데 이 자하디드의 파빌리온이 전 세계의 건축인들, 예술인들에게 큰 화제가 되면서 그때부터 서펜타인 파빌리온 프로젝트가 미술관 앞 잔디마당에서 2000년도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첫 선정 건축가는 자하디드였고 매년 세계적인 건축가들을 초청해가지고 파빌리온 설계를 의뢰하는데 파빌리온 건축가의 선정 기준은 명확한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첫 번째, 남다른 건축 철학과 재능을 지닌 사람들 중에서 두 번째, 런던에서 한 번도 건축물을 설계해보지 않은 사람, 건축가를 선정하는 겁니다. 진짜 멋있는 게 2024년도에 한국의 매스스터디스 조민석 건축가님이 설계자로 선정이 되어서 전 세계의 건축인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사실 파빌리온이라는 게 매년 지어지려면 일정 기간 설치된 다음에 철거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대충 무슨 친환경 자재 뭐 이런 걸로 만든 게 아니라 완전 그 건축가의 디자인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공사비가 많이 들어갈 거고요. 그거에 대한 홍보비, 운영비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친환경성, 요즘 지속 가능성 뭐 이런 거에는 약간은 벗어나지만 저는 영국의 이런 건축 환경이 너무 부러운 거죠. 매년 여름마다 세계적인 건축가들의 파빌리온 작품이 이 공원에 설치되고 이 공간을 중심으로 밤낮을 가리지 않고 다양한 이벤트들이 막 열리면서 시민들이 그곳으로 갈 거잖아요. 이는 단순히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국의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건축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또 그 건축이라는 것을 문화의 일부로 느끼고 문화를 즐기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는 거죠. 아직 전 잘은 모르지만 한국에서는 사실 건축이라는 분야가 대부분 약간 부동산이나 아파트 투자 뭐 이런 것에 조금 국한되어 있는 이미지잖아요. 뭔가 건축을 하는 한 명의 그런 건축 디자이너, 건축학도, 건축인으로서 내 철학을 갖고 건축을 해나간다 라는 게 뭔가 가끔은 웃어 보일 때도 있는 거예요. 진짜 그게 어렵다고 느껴집니다. 건축이라는 것에 어떤 그런 공간에 대한 본질적 가치 아니면은 문화로서의 한 역할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을 점점 잃고 있는 게 사실 요즘의 저의 상태입니다. 좀 생각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뭔가 우리나라도 이런 어떤 계기들이 많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서펜타인 갤러리의 2000년부터 2025년까지의 모든 파빌리온 작품의 이미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예전에 공모전 소개할 때는 하나하나 작품을 같이 여러분들과 이야기하면서도 한 적이 있는데, 사실 이번 영상의 주제가 완전히 건축적 아이디어 영감을 폭발시켜보자, 이런 주제로 여러분들이 영상을 지금까지 보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뭔가 어떤 말을 하면은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고정관념이 돼가지고 여러분의 어떤 자유로운 생각을 방해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파빌리온의 이미지와 그 설계자만 이렇게 해서 쭉 연속적으로 빠르게 보여드리고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서펜타인 갤러리는 제가 특별히 모델링 방법을 다음 영상에 한번 준비해 볼게요. 아무래도 제 채널이 건축 라이너 모어메스인데 라이너 모델링 영상을 안 올린 지 좀 된 것 같더라고요. 아마 라이너와 그래스하퍼 이거 모델링 방식에 관심 있는 분들은 구독 꼭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 받아보시면은 분명히 도움되는 내용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건 조금 다른 내용일 수도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한 영상을 봤어요. 근데 욕심이랑 욕망이 다른 개념이라고 이야기하시는 어떤 의사분이 나오신 거예요. 우리가 어떤 디자인을 잘하고 싶은 거는 이건 욕심일까요? 아니면 욕망일까요? 그거는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당연히 좋은 건축물 사례 보고 따라 만들어 보고 디자인 방법 막 분석하고 그러면서 점점 실력이 좋아지고 디자인을 잘하고 싶은 거는 그거는 욕망일 거예요. 근데 디자인은 잘하고 싶은데 건축물 사례도 안 보고 형태 스터디도 안 한다?
근데 난 디자인은 잘하고 싶다. 그게 욕심인 거죠. 막 내가 느끼기에는 내가 저 친구보다 과제 열심히 한 것 같고 저 다른 사원보다 내가 일 더 많이 하고 야근 많이 한 것 같은데 내가 더 성적 잘 받아야 되고 내가 평가 더 잘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거 다 욕심이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저희는 그 친구가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리고 이미 과거에 나를 알기 전에 얼마나 노력했는지 이런 거 모르잖아요. 그래서 욕심은 버려야 되는 거고 욕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2025년 파빌리온을 모델링하는 영상을 다음 영상으로 준비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영상이 올라오기 전에 스스로 만들어보고 싶은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은 제가 고정 댓글에 올려놓은 영상 한번 참고해보세요. 제가 머릿속으로 아니면은 오늘처럼 이렇게 사례를 본 이미지들을 어떻게 실제로 3D 모델링을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자세히 되어 있는 영상이거든요. 아마 그 영상을 보고 나서 많은 부분이 바뀐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도 긴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과 같은 주제 아니면 건축 라이노, 그래사퍼 이런 거 관심이 많으시면은 건축 라이노 모험에스 구독해주시고 다음 영상에서도 저희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